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4차 대유행 초입 단계라고 진단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현 체제를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민혜 KBS 의학 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새벽 0시 기준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212명. 이 정도 수치면은 그 3차 대유행 때 최고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4차 유행 접어들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작년 3차 대유행 정점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1,240명이었습니다. 거의 같네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이제 1,212명이 확진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비슷한 수준이죠. 이 확진자 수가 또 85%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990명, 그리고 서울 확진자 수가 557명입니다. 이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특히 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 4차 유행에 접어들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4차 유행의 초입에 진행하는 단계로 판단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4차 대유행으로 본격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 유행 정도에서 좀 증폭되는 정도였다가 마무리가 될 것이냐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방역 조치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리두기와 추가 방역 대책 잘 지키고 또 비수도권으로의 확산을 차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700명대 그리고 그 전에도 한 700명대를 한 일주일 정도 유지하다 갑자기 1,000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첫째가 델타 변이의 확산이고요. 네. 이 둘째가 이 젊은층 중심의 활동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확산세에 있고 100여 개 국가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존 초기 우한에서 발견됐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도 이 전파력이 2.4배 정도 더 높습니다. 국내 주요 변이 바이러스 중에 이 델타 변이 비중이 4월까지만 해도 7.3%였는데 지난 한 주간은 23.6%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이 6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이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가 총 416명, 이 신규 감염자의 7% 정도 수준입니다. 네. 이 비중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오늘 거리두기 지침을 바꾸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확진자가 너무 늘다 보니까 지금 또 연장을 했잖아요. 네. 또 연장을 했는데 현 상황에서 최대 거리두기 단계 4단계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 이렇게 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2, 3일 정도 지켜본 뒤에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최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라고 하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제에서 4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4단계가 적용이 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종교시설은 예배라든가 이런 건 비대면으로 다 전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입 초입 단계 가까이까지 지금 왔다고 하면 앞으로 1, 2주 동안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시청자 여러분도 보실 텐데 저 상황이 아마 오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는 그런 줄이고요. 강남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줄 행렬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군 경찰 공무원들 인력 신속히 투입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현재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방역 지침 위반하게 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정부가 지금 방침을 밝혔죠. 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음에는 경고 조치만 일단 취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 제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업소에 곧바로 열흘 이상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방역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네. 관련돼 있는 비용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리고 법적 대응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네. 이 그동안에는 업소에서 만약에 방역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 손님보다는 업소를 예. 칭했죠. 업주한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네. 갔는데 이제는 책임 소재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님이 찾아왔는데 마스크 착용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업주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거부를 말을 했을 듣지 경우에는 않았다. 그러면 손님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업소 책임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철저히 지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업소에서 좀 방역 지침을 좀 적극적으로 지켜달라 요구를 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그런 손님들 그만큼 해이해진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많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난 3일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인데 손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직원을 마구 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멜로도 때리고, 핸드폰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쇠파이프 같은 것도 때리고, 그냥 무방비로 맞은 거예요. 네, 일행이 5명이 넘어서 이 식당 이용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오인이 오셨는데 제 매니저님께서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인한테. 근데 이제 두 명이서 생활을 나눠 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융통성이 없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가만히 기본으로 하셨고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됐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스크 착용 좀 드릴게요. 주사 맞았어요. 연하에 저희 확진 이상이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 야외에서 음주 안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 확진자의 한 8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정부가 이스라엘 백신 소화품 물량을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백신 접종 순서를 그렇다면 젊은 층이 많으니까 젊은 층한테 먼저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나요? 서울시가 일단 수도권에 더 많은 백신을 배정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확진자의 한 40%가 20, 30대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백신을 맞게 되면 그럼 확산세를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정재훈 가천대 교수가 어제도 방송에서 네. 지적을 했지만 백신을 접종하는 원칙 자체를 흔들게 되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 계획이 다 달라져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백신을 접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위험자들에 대한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의료 체계에 대한 과부하를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20, 30대의 경우에는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자도 거의 없고 근데 20, 30대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그것도 전체 방역 체계에서 맞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60대 이상에서부터 먼저 접종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50대 그리고 이제 사회 필수 인력 이렇게 또 접종하는 순서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되 서울처럼 이제 수도권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지자체가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백신을 더 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20, 30대 그 무증상 감염도 많기 때문에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0, 30 특히 젊은 층이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먼저 가서 검사를 받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증상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조금 정상인 것과는 다른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네, 일단 증상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에 짧게는 이틀, 길게는 14일, 그러니까 2주 뒤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두통, 이제 머리가 아픈 거고요. 그 다음에 콧물, 재채기, 발열 순으로 네. 이렇게 약하지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의 일반적인 증상이죠. 기침이나 숨찬 증상, 피로, 근육통, 인후통 등 있을 수 있고 좀 특이적으로 이제 미각이나 후각 상실이 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독감과 이 코로나19 증상이 좀 일정 부분 많이 비슷합니다. 이 둘 다 이 전염성의 호흡기 질환인데 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이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이 증상이 일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임시 선별 검사소를 찾아서 이 PCR 검사, 즉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자, 코로나 상황, 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모든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선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신민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